안녕하십니까, 권희춘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또 이 행사를 주관하신 의원님이 안 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힘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끝까지 남으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모바일 그 콘텐츠 관련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그 좀 약간 모바일 콘텐츠가 생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생태계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가 모바일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뒤에 이제 게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거나 갖고 왔는데, 여기 뭔지 아십니까? 네, 이걸 해가지고 뭐 게임을 내가지고 맞히던가 해야 되거든요. 선물을 드리던가 해야 될 텐데. 날려볼까요?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서 있어요, 그냥 가가지고. 제가 안 건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최근에까지는 그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얘하고 지금 이렇게 가면서 얘기하는데, 요거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 콘텐츠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도망갑니다. 부딪히지 않게끔 해가지고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내립니다. 자동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오늘은 그 뭐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재미있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20년 가까이 멀티미디어 통신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신재식 나이파이 본부장님하고 최초로 국내 멀티미디어 콘텐츠라는 말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하고 있고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우연찮게 여기 멀티미디어 콘텐츠 진흥센터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멀티미디어 콘텐츠 5개년기라고 하는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현재까지 이쪽 분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그 강화학습, 뭐 겐 이런 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드론에다가 여러 가지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인데요. 아마 PDF여가지고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혼술하는 분이 혼자 술 마셔주는 로봇입니다. 술 마셔주는 로봇인데, 동영상을 보시면 재밌을 텐데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짠도 하고요, 건배도 하고, 그런데 술은 안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같이 금요일 날 끝나시고 술 드실 때 혼자 혼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공허적인 일이죠. 1957년도에 컴퓨터를 사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2015년에 컴퓨터가 저렇게 작아졌습니다. 사진을 같은 곳에서 찍은 겁니다. 같은 건물에서. 한쪽에서는 애니악이었고요. 한쪽은 지금 이제 여러분 가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만 컴퓨터가 이렇게 사이즈는 엄청 작아지고 성능은 수백만 배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다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의 용량의 차이, 그리고 점점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런 그 데이터의 물리적인 용량이 줄어든다는 것 같다가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용량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저희가 이 그 스마트폰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잘 나가던 소니,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해가지고 완전히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합종 연행이 되고, 어떤 회사는 잘 나가고 어떤 회사는 또 망해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20년 동안 늘 사용하던 이런 하드웨어 제품들이 순식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그러면서 직업이 120가지의 관련된 직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엄청난 충격이죠. 자, 이거는 이정문 선생님이 만드신 그 1965년도인가에 나온
그 2000년도에 지도를 나온 건데 그림을 제가 잘 여기서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만화의 한 장면입니다. 신문에 나오는 만화의 한 장면인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움직이는 도로, 그다음에 하늘 나는 자동차, 태양열 그런 관련된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다 구현이 됐습니다. 30년 만에 모든 게 다 이 만화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일이 다 구현됐던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최근에 이분께서 또 2041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가 만화로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뭐 재난재 나오고요, 드론도 나오고, 인공위성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생태계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재미난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바일 콘텐츠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6년 보시다시피 연간 성장률이 20%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산업이고 전체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률도 연간 15%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경쟁력이 있고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너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이 하기에는 들어오기 뭐한 사업,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이죠. 점점 이제 약간 3D 산업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다시피 직원이 10명 미만, 매출액도 뭐 50억, 100억 미만, 10억 미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작은 규모의 콘텐츠 기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틈새를 노리고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전 세계 1위를 했을 정도로 아케이드 게임이어가지고 했었는데 온라인 게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모바일 게임이었죠. 모바일 게임도 지금도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을 점점 잠식해가고 그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런 고유의 콘텐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자본력, 기술이 없게 되면은 큰 기업에 의해 가지고 다 인수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이 결제 같은 서비스에서 이미 애플의 앱스토어라든가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이 많은 국내 결제 시스템이 다 먹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이 돈이 무슨 얘기냐면 다 이제 우리가 콘텐츠를 다 살 때마다 전부 다 해외로 돈이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이제 평균 개발 비용이 늘어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앱을 하나 만드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드는데 100억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아이디어는 좋고 젊은 친구도 있는데 이 돈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중국 자본에다가 기업을 넘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을 모색합니다. 모바일 컨텐츠 분야에 위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갖다가 좀 더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특히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특히 아무래도 인력적인 수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권 후보들께서 TV 토에 나와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 모 후보는 4차 생명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4차 생명 새로운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산업이 좀 더 확장하게 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새로운 형태의 산업하고 이게 합쳐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관련된 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산업. 오늘 여기 와 계시지만 또 VR, AR 관련된 산업, 이런 식으로 융합 콘텐츠 관련된 산업, 지능형 로봇 사업, 이런 산업적으로 이 모바일 콘텐츠가 전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드론 하드웨어 만드시게 되면요, 이 회사의 제품은 프랑스 제품입니다. 프랑스에서 연구소에서 개발만 하고 있고요, 제작은 전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이 탑재됨을 해가지고 이 드론의 용도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4차 산업 시대는 타 산업하고 융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 MB 정권 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스마트폰이 이 미국에서 애플이 같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2년 후에 이 애플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보다도 더 늦게 79번째로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서 이 모바일 관련된 컨텐츠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늦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원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3개 통신사가 플랫폼을 갖다가 공통으로 하자는 위피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피를 서로 위피를 공통 플랫폼 만들자고 했는데 그 한 3년 동안 얘기하다가 다 이제 폐기돼 버렸죠. 안드로이드가 들어오면 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제품에다 안드로이드가 깔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컨텐츠 개발 회사들이 했는데 이미 한 2년 정도 늦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다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앤디 루빈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한국에 삼성을 방문하고 LG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께서 오셔가지고 너네 회사 몇 명이냐를 8명이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모바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2,000명이 만들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망신을 줘가지고 내쫓은 일이 여기 언론에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된 겁니다. 나중에 야기된 내용인데 그러면 해가지고 바로 앤디 루빈이 구글에 인수가 되면서 안드로이드를 갖다가 우리가 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좀 앞을 보고 내다봤으면 지금은 모든 스마트폰의 90%가 전부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당시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빨리 채택을 하고 거기에 컨텐츠 기업을 많이 양성했으면 아마 국내가 전 세계 모바일 컨텐츠의 메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지금 한 260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모바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탄자니아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가 되게 못 사는 것 같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유선을 까느라고 정신없을 때 거기는 무선을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는 못 사는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모바일로 콘텐츠를 보고 다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모바일이 더 빨라요. 유선을 까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유선을 없애버리고 바로 모바일로 하면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실제로 킬리만자로 산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켜가지고 국내에 있는 사람하고 페이스북 통화를 했습니다. 페이스 통화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나도 끊임없이 깨끗하게 다 보입니다. 모바일인데 그 킬리만자로 산 거기서 그냥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바로 생방을 했습니다. 생방을. 그러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위피가 뭐 얻은 점도 많이 있지만 한 80% 정도는 우리가 약간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때 좀 더 많은 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정책 위반자 여기 협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개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으면은 여러 가지 좋은 국내가 모바일 분야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또 기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국내 제가 며칠 전에 또 이제 심사를 가보니까 젊은 기업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고 이 모바일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MIT에서 만들려고 하는 바로 로봇이 되겠죠. 지보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고 국내에 또 이런 국내 기업이 또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샌호세 공항에서 안내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경찰에다 한번 도입을 했어요. 경찰서 가게 되면 어렵고 힘든데 이런 걸 갖다 놓고 포드리 보장을 한 다음에 앞에서 안내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쉽게 경찰서에 가가지고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페퍼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지금 와가지고 한글화 작업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미 이 노인분들의 독거 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페퍼가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네트워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무슨 사진처럼 보이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군대 가기 전에 신병훈련소에 가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 6주 또 완전히 스킬풀하게 군대에 적응하기 해가지고 약 1년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은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전투 능력이 배가 되어 있는 전투원을 만드는 그런 VR 게임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이걸 해가지고 뭐 적진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인공지능 형태의 그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고 요새는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학습을 하는 그런 로봇, 학습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의 기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그 딥러닝 관련된 내용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피아라고 하는 로봇이 되겠고 마치 앵커하고 대화를 하듯이 하면서 학습을 하고 언어를 학습해주는 그런 로봇이 한 모습이 되겠고요. 다 이제 영상물이 되어 있는데 GIF로 다 이게 PDF로 되다 보니까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보고서를 쓰면서
예전에 우리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상세계를 산다. 이제는 가상세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실제와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서드 라이프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이 컨텐츠가 앞으로 이 서드 라이프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군인이 군대를 가는데 6개월 걸릴 동안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단 한 달 만에 완전히 훈련시켜 내본다든가, 현실하고 사이버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그런 산업을 갖다 이끌어주는 이 서드 라이프에 대한 내용도 썼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내용들이 그 앞으로 기술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그 VR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니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범죄를 미리 예측해주는 이런 컨텐츠 개발도 새롭게 되고 있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게 원래 이제 페이스북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펜타곤에서 그 제이슨 본을 갖다 추적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페이스북을 연결시켜 놓으니까 이 친구가 스페인 광장에 있는 마드리드 광장에 있는 것을 바로 알아내는 얼굴 인식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다 동영상인데 지금 동영상 임팩트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없다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미국은 엄청난 그 뭐 엄청나게 큰 지금 항공모함을 끌고 왔듯이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항공모함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겠죠. 또 뭐 물고기를 닮은 그런 드론도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은데요. 드론 경찰관을 뽑습니다. 하반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그래서 드론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드론에 대한 포렌식 뭐 사고 조사, 기술 유출 뭐 이런 관련된 걸 조사하기 위한 경찰을 뽑는 일이 발생한다. 미래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이런 드론 순찰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실종자 수색한다든가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장비가 조만간에 경찰청에 구입이 돼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VR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관련된 드론이 되겠고, 기회가 되면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를 많이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바일 콘텐츠는 이 우리 걸그룹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걸그룹이 다 각각의 능력이 있는데 각각 데뷔를 하게 되면 데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프로모션 할 때까지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한꺼번에 굴을 만들어 가지고 데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린 다음에 좀 떨어지더라도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어서 딴 친구들 먹여 살려요. 모바일 콘텐츠 분야도 만약에 저희가 뭐 영화, 영상, 뭐 이렇게 게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다가 한 분야가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드론 분야, 뭐 AI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근데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야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뭐 빗대어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 3년 안에 새로운 신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분야라든가 VR, 드론, AI 이런 분야의 시장 규모가 현재보다 약 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디어는 다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다 바뀔 것이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오늘에 관련된 주제 중에 하나지만은 이 CPND 그런 환경에서 앞으로는 신정부에는 이런 콘텐츠하고 ICT를 다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가,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없으면 이거 다 못합니다. 제가 지금 드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7개 부처가 전부 규제기관이에요. 새로운 걸 만들더라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이거 뭐 국무총리 선하에 둬야 되는데, 뭐 제가 그래가지고 조만간에 글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가칭입니다. 가칭, 뭐 디지털 첨단 산업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다 거기서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내용도 쓸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내 마켓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분야가 공공 분야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써본 다음에 경쟁력을 키우고, 그리고 브라질에 아시다시피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브라질이 엄청나게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요. 왜 브라질이 비행기를 만들냐면 땅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까는 것보다도 먼저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날리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브라질은 비행기를 만듭니다. 마치 아프리카가 유선을 까기 너무 머니까 무선 인터넷 하듯이,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면요 외국에 살지 않잖아요. 인도네시아 비행기를 누가 삽니까? 브라질 비행기를. 그러니까 공공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경쟁을 엄청 키워가지고 20, 30년 후에는 전 세계에다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CT 경쟁력에 위해서는 이런 융합된 형태의 콘텐츠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그걸 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런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 아우르는 걸 디지털 콘텐츠, ICT 이런 형태의 모든 걸 아우르는 거 다 스마트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되면서 국가의 경쟁력이라든가 그리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질문 있으시게 되면 저한테 카카오톡 아이디로 질문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예,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